한동훈 댓글팀 의혹 서울중앙지검도 들여다본다라면서 검경 공수처가 동시 수사에 들어간다라는 기사인데요. 뭐냐면 시민단체 한 시민단체가 한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한 대표를 고발을 했는데 이것을 서울중앙지검이 이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대검찰청이 사건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이첩을 했다고 하네요. 이 부분과 공수처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고발을 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했다고 하고요. 경찰도 댓글팀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나섰다고 하고요. 이제 세 군데에서 압박을 받게 됐는데 이 수사는 어떻게 잘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게 잘 이루어지는 걸까요? 왜 제가 이렇게 반문을 던졌냐면 결국 지금 공수처는 그렇다 치고 검찰은 누가 지금 검찰총장이죠? 이현숙 총장이 이제 9월에 물러나고 나면 사실상 다시 윤석열 대통령 체제가 확고해진다고 봐야 돼요. 박성진 법무부 장관의 김정은 민정수석에 예. 그다음에 갑자기 이름이 지금 떠오르지 않는데 새로 지명된 사람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징계 막았던 사람입니다. 그 라인이 확실해지는 거. 법무부 장관에서 검찰총장으로 민정수석까지 라인이 더 공고해지는 거면 용산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난 광복절 사면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으로 못 쳐졌던 일이긴 한데 굉장히 많은 숫자의 복권되고 사면된 사람이 경찰들입니다. 그럼 그것도 용산이 장악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잘하면 이게 정말 한동훈 대표에게 문제가 있다라면 용산이 또 칼자루를 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한동훈이 조금 세게 나가네 하면은 수사로 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얘기예요. 네. 결국 한동훈 대표는 꼼짝도 못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 그러니까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결정한 게 이게 이제 검찰의 균형이 좀 팽팽했었어요. 물론 살아있는 권리 세죠. 윤석열 대통령 라인으로 박성대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요 라인이고요. 이제 구 검찰들. 그다음 신진 세력들이 이제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이 축이 있다가 지금 송경호는 이제 말하자면 자치장에서 승진해준 자천. 이원석 총장은 거의 이제 뭐 임기 만료됐고. 예, 거의 뭐 임기 만료해서 끝내고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직권을 했으나 이게 팽팽해지지가 않았어요. 이번에 이원석 총장 날리면서 결국에는 서울지검장 자체도 중앙지검장도 전주에 있는 사람 본인 사람 데려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한 압박을 동훈아 너도 검찰에 봐서 알지. 너 잘못하면 다쳐. 그러니까 적당히만 해라. 이런 신호들을 주는 저는 수사라고 보는 거예요. 이 수사가 저는 더 진일보될 공사는 거의 없다. 이거는 그냥 충격용으로 이제 나 수사하고 언제든 너를 칠 수 있어. 라는 건데 여기에서 한동훈이라는 캐릭터가 조금 더 배포가 있다거나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정치인 한동훈으로 거듭날 각오가 돼 있다면 여기서 맞서야죠. 왜냐하면 본인도 캐비넷 열면 돼요. 그래서 한판 붙어요. 한번 붙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수사에는 끝점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을 공산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는 깊숙이는 못 들어갈 것이다. 그런 배포가 있을까요? 한동훈 배표가 있었으면 진작 그러게요. 그러니까 배포가 있어서 벌써 특검 추진했지. 그러니까 배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그래서 그런 네. 거예요. 지금 다들 옆에서 한 달 동안 보면서 그렇지 뭐 이거지 뭐. 배포도 없고 예. 뭐 말도 안 듣고 전화도 안 된다고 하니까 정치도 잘 모르고. 뭐 정책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이거 수사 결과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그러니까 수사 결과라는 게 딱히 있을 것 같은 그런 수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서주장님 아니 왜냐면 장해찬 의원도 최고도 한 전체고? 원래 검찰의 전체고도. 특기가요. 묵은지 만드는 거예요. 한 4, 5년씩 묵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수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 변호사님? 그래서 이제 두 분은 그렇게 전망하시는군요. 그럼요. 예. 별거 왜냐면 없을 그거는 것이다. 이제 열어버리면 너무 예. 골치 아픈 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스스로 못 열죠. 예. 충격용이에요. 예, 충격용이다. 압박용. 압박용이다. 이제 그러면은 이 부분 짧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엄청 빨리 가죠? 이렇게 금방 가지? 예. 이제 이걸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계좌를 검찰이 이거는 또 추적을 한다고 해서 김건희는 황제 조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모욕 주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아니 비판. 이게 뭐 그냥 뉴스들 다 뭐 보셨겠지만 이 방송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안은 그런 수다. 이게 2018년도에 당시에는 부부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가 네. 지금 전 사위가 됐죠. 전 사위가 그때 취업을 합니다. 태국의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을 했고 그때부터는 그 전까지는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따님 부부 내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줬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취직해서 월급 받아오니까 그 지원을 끊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게 이스타젯이 이제 한국에는 이스타젯이 특혜를 받았고 혹시 그 특혜의 대가로 타이 이스타젯에 사유가 취직을 한 거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문 대통령의 집안에 돈을 아껴준 거니까 결국 문 대통령께 뇌물죄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인데 고발을 한 게 2020년이었어요. 근데 2020년이었고 전주지검에서 그때부터 수사를 했어요 계속. 근데 2024년 지금에 와서. 절반이 흘러서 다른 특별한 뭐가 나온 것도 아니고 계좌를 보겠다. 형은 그럼 지난 4년 동안 뭘 했다는 거지? 뭐 이게 되게 황당한 거죠. 거기에다가 오늘 또 기사 한국일보에서 나온 기사는 임종석 그 전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소환하겠다라고 이제 검찰이 밝혔나 보더라고요. 예. 이제 뭐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정부의 이제 절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아주 폭압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탈탈 털어서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고 그다음 재판까지 보낸 거 아닙니까? 이제 뭐가 남았어요? 하반기는 문재인 전 정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서 친인척 그다음에 관련된 분들 불러다가 또 반년을 뽑아먹을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은 정적제거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에 지켜야 할 부분들이 크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정치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 보복성 수사를 하면 안 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말씀한 대로 양 변호사님 2020년도에 수사를 했으면 안 들여다봤겠어요. 이거저거 다 들여다봤는데 또 들여다봐요. 그래야만 언론이 주목하니까. 뭐 다른 계좌를 봤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김건희 여사 부부가 이제는 수사에 물망에 특검 통해서 올라올 거라고 예측이 되는 거죠. 그걸 대비하는 것이다. 맞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부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남편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의 특검을 통한 수사의 선상에서의 어떤 진행이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통해서 맞불로 해서 여기가 더 나빠. 여기 봐봐. 여기는 돈을 말이야. 딸한테 했는데 이거를 저기 자리를 사고 팔고 했어. 이게 무슨 애들 그 상상력에서 쓰는 고발장을 그런 식으로 이제 또 프레임을 잡아 나갈 것이다. 아니 부모가 좀 경제 능력 없는 저기 자식 내외한테 좀 이렇게 좀 조력을 하고 하는 거는 우리 상교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그게 마치 우연찮게 취업이 됐는데 그게 무슨 주거니 받거니 그 푼돈 받으려고 그 지원을 대통령이 따님한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몇백만 원씩 하는데 그 취직시켜줬다고 국회의원직을 줘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나 진짜 그렇게 이제 뭐 참 민망해서 말을 못 하겠어. 아니 뭐 저 조국 저 전 대표는 저기 탈탈, 따님이 예. 자학금 받은 것도 뇌물로 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 아, 저는 이 대한민국 너무 민망해요. 윤석열 정부에서 한다는 게.